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도 정말 너무 춥죠. 세계 곳곳에선 기록적인 폭설과 눈 폭풍이 겹치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지효 PD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베란다로 향합니다. 잠시 망설인 듯 하더니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데 그를 받아준 건 두껍게 쌓인 눈.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 평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지만 올해 약 1.7m의 적설량에 달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습니다. Если вам в эти подъезды надо, вот там пролази, сейчас покажу. Там вот, короче, там. 폭설에 건물 입구와 차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파묻힌 겁니다. 미국에도 강력한 눈 폭풍과 함께 찾아온 한파. 스노우보드를 타고 눈 덮인 도시를 달리는 사람들.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 눈싸움을 하며 온 도시가 하나 된 듯 즐거워합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Yeah. it feels cool. 하지만 눈 폭풍이 몰고 온 현실은 낭만이 아닌 최악의 한파. 뉴욕, 버지니아 등 북동부부터 남부 텍사스까지 일부 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체감 온도 영하 29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You know, we New Yorkers, we've got it. But this is really crazy. I can barely even see. I was thinking I needed to bring some like goggles or something. 눈 폭풍과 한파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시간주에선 눈보라 속 백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ook at these. Oh my God. You guys all right? You okay? Hold on. 1 second, I'm coming. 사고 원인은 화이트아웃, 즉 눈보라로 인한 시야 확보 실패 때문입니다. 메인주 밴고어 국제공항에서 민간 전용기가 추락하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날개 제빙 불량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3명. 저체온증이나 제설 작업 사고 등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파 피해로 22개 주 이상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12개 주의 비상사태가 승인됐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eople can do across this country is to please stay off the roads. 한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사람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마트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집안, 한파 나기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눈 폭풍으로 정전이 발생하며 집안도 추위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난방 문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한파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북극의 차은 공기를 가두는 바람띠인 제트 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약해지며 북극 한파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북반구 곳곳이 북극발 한파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동부에 새로운 눈 폭풍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민들은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한파네요. 뉴욕 전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 이윤정 PD 특파원, 너무 추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뉴욕 센트럴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토요일 아침 뉴욕의 기온은 영하 17도로 기록적인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허드슨 강도 얼음으로 뒤덮였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의 수십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또 저체온증이나 눈길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면 이번 폭설 기간 중 사망자가 110명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미국 동남부 해안 지역엔 또 한 번의 겨울 폭풍이 예고됐는데요.
강한 돌풍과 해안 홍수까지 위험이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더 커져서는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딜 취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죠. 취임 1년 만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평한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산업 기반을 잃고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온 러스트벨트의 그늘은 훨씬 짙고 어두웠습니다. 한때 미국 동부 산업을 떠받쳤던 중소도시 체스터의 불안한 오늘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 한때 선박과 자동차 제조업이 번성했던 미국 동부의 대표 산업도시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었던 체스터시. 하지만 지금은 녹슨 철골과 쓰러져가는 공장 잔해들이 가득한 미국 러스트벨트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때 미 해군 함정을 제작했던 공장이 있던 자리. They built the chains, they built the anchors, they put them together. It was really in World War II, this place was booming, putting anchors on all the Navy ships. 지금은 고장난 선박을 수리하는 게 고작.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다시 군용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심스런 기대가 생깁니다. Design is all Korean, but they got to be built here in the U.S. with U.S. materials and U.S. labor. But that's a long way. That's probably 20 years away from now if the shipbuilding industry starts thriving up there. 체스터시내 중심가. 문을 연 상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황량한 기운이 감돕니다. 폭설이 지나간 자리. 주민들이 나서서 눈을 치웁니다. There's no supermarket in Chester. It's no place to sit down and have a meal in Chester. This is where we used to go shopping at. This was our downtown. This is our center city. 1980년대 초 체스터 산업의 중심이었던 조선소까지 문을 닫자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체스터시는 2022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작은 편의점 외엔 식료품 가게가 하나도 없는 도시. 무료 식품 나눔터에 기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They talk about Chester really being a food desert. So essentially no food available. They are limited in what they can give now because of government funding. Their funds have been cut. 오래전 필라델피아 철도회사에서 근무했었다는 클리프 씨. 직장에서 해고된 뒤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 was a temp agent and they didn't keep me. So I worked there about 3 months.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I won't let my family down, so I'm out here getting the food from the pantry to take back home to my kids. 사라지는 것은 슈퍼마켓만이 아닙니다. 주요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This is the emergency room where all of our traumas would come in. It's hard to see with the snow. And this was the helipad. This was so busy. It was hopping and we had so many traumas. 재정난을 겪던 병원을 인수한 사모펀드 회사는 6년 뒤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주민들과 의료진들의 거센 항의를 뒤로한 채 지역을 떠났습니다. The model that they use is that they will extract every bit of money out of it and then move on. There was a patient who was shot just a few blocks from the hospital. And 30 minutes into that transfer, he died. He would have been at our hospital for 20 plus minutes at the time he died. And that's a lot of time to start resuscitating and saving. 응급실과 분만실이 사라지고 의료 사막이 된 체스터시. 도시가 무너진다는 건 결코 조용한 소멸이 아닙니다. Patients die, and we know they're dying. As long as I have breath in me, I'm going to keep fighting and keep trying until we make sure that there's a hospital. 재정 벼랑에 몰린 체스터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지역 상수도 공급과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체스터 수도공사. We've had 3 floods this year, so we've had people come in. They have to stay in the dam house right here. 체스터시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매일 식수를 공급하는 이 수도공사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 요금이 2~3배는 비싸질 거란 전망. 법원이 일단 수도공사의 독립성을 인정해 매각을 보류시켰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The burden of transferring money to a private company would ultimately result in hurting the people that are just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They lose their water system and they've lost it forever, and the people pay for it forever.
삶의 조건들을 하나씩 앗아가는 도시. 하지만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The same thing as if somebody came into my house and tried to tell me, I want this. I'm just going to take it from you. And they're not willing just to easily hand it over. 제조업 부활이라는 도시의 희망을 기다릴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체스터 씨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PD특파원이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오건영 단장님, 음식이 없고 병원이 없다니 꼭 죽은 도시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체스터시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 지역민들 대부분이 아마 많이 답답할 겁니다. 아하. 트럼프가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맞아요. 작년에만 제조업 일자리가 7만 개 가까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세 때문에요. 네. 부품이나 원자재 값이 크게 뛰면서 이걸 버티지 못하고 공자들이 물을 닫은 겁니다. 너무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 심리도 12년 만에 가장 위축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요. 미국 농무장관이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슈가 됐어요. 네. 닭고기 한 조각, 브로콜리 한 조각, 옥수수 토르티아 한 장. 여기에 다른 음식 하나만 더하면 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0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정도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요. 네, 그러자 이제 분노했던 시민들이요. 그럼 다른 하나는 공기 한 줌이냐, 장관의 양심 한 조각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고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이런 모습에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의 한 끼 식사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고물가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 물가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문충식 교수님, 네. 바로 어제였죠. 이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의장 후보자가 지명됐네요. 네, 맞습니다. 파월 뒤를 이을 신인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가 낙점되었습니다. 네. 케빈 워시는 최연소 연준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에스티 로더 회장인 로널드 로더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 화장품 회사의 사위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두고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며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할 거라는 기대를 보였는데요. 궁금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케빈 워시가 원래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상당히 신중한 강경 매파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매파? 네,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선호에 맞춰서 이 정책적인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가 트럼프 2기 집권 1주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김재천 교수님, 네. 2기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지지를 받았었더니 이민 정책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요, 이 아이스가 이 미국 시민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어제부터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 아이스 반대 시위가 정말 폭발하고 있어요. 예. 이제 미국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 요원에 의한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니까 이 본인 SNS에 이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 사진과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총격범의 총이다. 발사 준비가 돼 있었다. 근데 이거는요, 이제 대통령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국 시민을, 자국 국민을 갖다 이제 범죄자 취급을 갖다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맞아요. 게다가 이제 희생자가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근데 미국에서 여태까지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트럼프는 이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들면서 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이제 반대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가 먼저 쐈다. 이건 정말 모순적인 태도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 전미 총기협회도 이런 모순적 태도를 비판했어요. 하여튼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유, 총 맞을 것 두려워 거리에 나가기 힘들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시죠. 최근 영국이 스파이 요새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런던에 지어질 중국 대사관 때문인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김민희 PD가 살펴봤습니다. 런던 시내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신축입니다. And what worries me is that we have a government right now that seems to be scared of China. 대사관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왕립조폐국 부지. 지난 2018년 중국이 우리 돈 약 5천억 원에 매입했는데 8년 만에 건설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명소들이 있는 런던 한복판 축구장 3개 면적 부지에 현재 대사관 10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국 대사관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대사관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We residents have fought this application since we learned that our homes have been sold to China without warning.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실제 지난 202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비판하던 시위자가 중국 영사관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대사관 부지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에 인접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광 케이블을 도청해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설계도 원본에서 비밀 공간 조성 계획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They could either bring the cables in, divert them in, and have some sort of tap, a room which doesn't need to be very big, to tap the cables in the basement. 통신 장비, 전기차, 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국의 스파이 의혹은 두 나라의 오랜 갈등 요소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도 정보 당국은 스파이 경계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he bit that is MI5's job is, do we see actors acting on behalf of the Chinese state engaging in activity that threatens UK national security? Yes, of course. Every day in life.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영국 정부. We have acted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cables in the area through an extensive series of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data. And I can confirm that contrary to reporting, the government had seen the unredacted plans for the embassy. Right, let's go. 하지만 영국 정부가 수년간 미뤄온 대사관 건축을 전격 승인한 것은 스타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건넨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你公开提出中国是机遇，同中国接触是必选题。 我对此表示赞赏。 Whatever's going on in the world, I'm afraid, their number one concern will be the cost of living. How do they make ends meet? And therefore, in everything we do here in China, it's that we have uppermost in our mind. 브렉시트 이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영국 경제. 그 사이 영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혈맹으로 여겨지던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y'll say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Let me start by paying tribute to the 457 of our armed services who lost their lives.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국이 중국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This is not a trusting relationship. We have different values, different political systems,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different alliances. I mean, there's a lot of difference. We just have to have more clarity about whether we can go ahead with these or if we say no, whether we're willing to bear the costs in that. 초대형 중국 대사관이 영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종혁 교수님, 그러니까 곧 지어질 중국 대사관의 용도가 의심스럽다는 거네요. 네, 지금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대사관 도면인데요. 네. 사실 대사관과 같은 외교시설들은 마스킹을 처리하는 게 국제 관행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테러와 같은 범죄 위험에서 이게 세부 구조를 공개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도에 런던에 지어진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더 많이 가려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만 지금은 중국이 검게 마스킹된 부분, 이게 방이 208개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어서 의혹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웠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영국 정부가 왜 이번에 건설을 승인한 걸까요? 네, 영국은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영국에게 중국은 전체 교역량 3위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죠. 오늘 오후 스타머 총리가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위스키 관세나 여행 무비자 등을 협의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답방을 추진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서로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네요. 네, 그렇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사실 비슷한데요. 작년 말부터 마크롱, 카니 그리고 다음 달에 메르츠까지 하면 G7 국가들 중에
4개국의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 나토 폄하 발언들을 하면서 동맹 국가들을 또 사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중국의 유럽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이제 캐나다한테는요. 네. 중국과 무역 협정을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캐나다산 항공기 미국 인증을 이제 전면 취소하고 50% 고율 관세를 예고했어요. 곳곳에 관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한테는요. 중국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네. 이번에는 영국도 지지 않고요. 미국도 중국에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친 거죠. 그리고 사실 원인 제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EU하고 인도하고 FTA를 체결한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글로벌 GDP의 25%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거든요. 네. 원래 EU하고 인도는요 입장차로 좁히지 못해가지고 19년 동안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협상의 기폭제로 작용을 한 셈이죠. 20년 가까이 안 되던 FTA가 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이루어졌다. 참 대외적으로 뭐 인도 얘기도 하셨고 중국에 손을 내미는 국가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정작 중국 내부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네, 최근 중국은 2인자로 알려진 장유샤가 수청됐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유샤는 장유샤는 아버지 때부터 시진핑하고 막역한 사이로 네. 군수 내부들 중에서는 실전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장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진핑도 정치적 부담 없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인물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숙청됐다고요? 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장유샤가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짓밟아 파괴했다며 장유샤의 숙청을 알렸습니다. 네. 평소보다 격렬한 표현으로 시진핑의 분노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한간에서는 장유샤가 시진핑을 상대로 쿠데타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데타라고요? 진짠가요? 그렇죠.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시진핑 실각설이라고 해서 시진핑과 군부 권력 다툼 기사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 군부가 워낙 블랙박스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위 인사 변동이 생기면 바로 쿠데타나 아니면 뭐 파벌 싸움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음모론 시각에서 보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군 모든 곳에 시진핑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석 책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벌어질 일들을 그런데 개개인의 대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중국 조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조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장유샤가 그렇다면 왜 숙청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군사비 지출을 약 60%까지 증가를 해서요.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이 군사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에서 미사일 연료 탱크에 물을 채워뒀다든지 뭐 경락고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2024년에는요. 이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이 정박 중이던 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군 지도부 전반에 비리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군요. 뭐 비리는 처벌을 해야죠. 다만 권력의 세계는 참 냉혹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군 숙청은 군부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진핑의 큰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중국 군사위원회 7인 중에서 시진핑과 장성민을 제외하고 5명이 숙청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공석으로 두고 있거든요. 안 채워지고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이전 세대를 경험한 주로 5, 60년생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는 저희가 군부 개혁을 시진핑이 생각했을 때 군부 개혁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군부는 이런 세력들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시진핑 체제 안에서 온전히 자란 이런 젊은 장교들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교체를 하겠다. 게다가 내년에는 이제 시진핑 사연님이 있잖아요. 벌써 사연님을 말할 때가 됐나요? 그렇죠. 절차상의 큰 걸림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분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일단 인사를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장기 집권을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집권. 뭐 사연님이면 20년 집권의 길이 열리는 거네요. 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은 아프리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무려 7년임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부정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PD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앙동부에 위치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경찰들이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해당 유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5일 치러진 우간다의 대선. 지난 13일 무세베니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현장. 선거 유세를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는 무세베니. These programs seriously, we are going to have wealth, jobs, and development. 경제 성장을 약속하며 81살의 요웨리 무세베니가 7번째 대선에 도전합니다. Museveni, swear that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the Republic of Uganda. 반군 지도자 출신으로 우간다 내전을 종식시킨 뒤 집권한 그는 2005년에는 임기 제한을, 2017년에는 나이 규정을 폐지하며 40년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적 부패에 지친 시민들은 2010년부터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oyo omuntu omukulu ali mbuyinza kozi abalowooza ku bigenda mu maaso fuiki. 저항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2021년 빈민가 출신 래퍼 보비 와인이 새로운 야권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NUP! Everywhere! NUP! Moving time! I've come for Bobi Wine's rally because of Bobi Wine's ideology. I would go to Museveni's, but there is no any ideology that is new. This is a message to the government. Bagambe yalinga democracy bamubuluka kati yafuuka na hypocrisy. Bagambe yali fundamental change majizala wakati mugifudde no change. 우간다의 젊은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틀 전 정부는 보비 와인의 유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망을 차단했습니다. The shops here, they are down, and for us, we are in transport system. We have no clients. The internet is down. 대선 당일 상엄한 경비 속에 무세베니와 보비 와인 후보가 함께 출마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며 한 표를 던졌습니다. SNS에서는 보비 와인이 무세베니를 2배 이상 앞서는 결과가 공유됐고 보비 와인 지지축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We are happy because we are the next president. We are very brave and we're enough to win this election. 그러나 며칠 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무세베니에게 대거로 투표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Wabulwa Kaguta Museveni 75.38 valid votes cast. 무세베니의 승리 이후 보비 와인을 향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보비 와인 감시용 드론이 폭발하고 정부군이 자택을 급습하는 등 위협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And then the one who was standing in front of me strangled me by the neck from the front. 현재 보비 와인은 정부군을 피해 은신 중인 상황입니다. 8 days since I escaped from my own house following a raid that was carried out by the military and police at my home on the orders of Muhoozi Kainerugaba, Museveni's son. 7년임에 성공한 무세베니. 그의 통치는 5년간 계속됩니다. You've ruled Uganda for half your life. Are you planning to rule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is for the people to decide. 논란의 7년임 성공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마지막 인질의 시신이 이스라엘에 반환되면서 가자 지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한 지구에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조나은 PD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예루살렘 북부 감시탑이 비어있는 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8m 넘는 직벽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높이. 줄 하나에 몸을 맡겨 내려온 이들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의 노동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노동 허가가 대거 취소되면서 팔레스타인 마을을 둘러싼 콘크리트 벽은 생계를 위해 넘어야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라말라 사이의 분리 장벽입니다.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의 노동정책 변화 이후 정기적으로 이 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부터 이스라엘이 건설해온 약 700km 길이의 분리 장벽은 서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겹겹이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것도 밟을 수가 있겠네요. 봉도 이런 거 밟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간판 이런 것도 자꾸 올라가고 철조망이 훼손돼 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분리장벽의 위법성을 판결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철거를 권고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장벽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تل أبيب هنا ليش عشان عم تعمل الاولاد ولدنا من اسرائيل الحكومه الاسرائيل ما في ايشور ما فيش تفريع كل شهر 6000 عامل هيك تقريبا كل شهر 6000 عامل خلص اعطونا اشاره جاي يضغط وجهك خلص اكيد حسبنا النوط نروح نشتغل. 분리장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장벽을 넘는 도중 이스라엘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걸로 추정된 최루탄입니다. 분리장벽을 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군경이 쏜 걸로 추정됩니다. 운 좋게 장벽을 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관할지에서 붙잡히거나 일하는 중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실질 1인당 소득은 15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 노동허가 축소와 경제 봉쇄가 겹치며 생계를 잃은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건설, 청소 등 저임금 노동을 도맡아 왔습니다. 서한지구 내부에서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말라의 깔란디아 시내, 이스라엘이 치안을 담당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세금을 내는 지역이지만 거리는 황폐합니다. 라말라에 사는 아흐메드 씨. Before one day 400 300 كان في شغل في مصاري not just hard now dangerous. 장벽을 넘으려고 했던 동생 슈크리 씨는 2달 전 1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This is here, صارت here. عرفت. And this month, without money, go. 생활비와 아픈 가족의 병원비가 걱정이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No work, no life, no eat, no anything. صعب كثير يعني very hard.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차단하는 것은 공존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sraeli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West Bank is gradually making the two states practically impossible. The increase in land confiscation of Palestinian land, growing number of Jewish settlers to live illegally, and the complete separation by Israel between West Bank and Gaza, these Israeli practices actually it aims at making the Palestinian state practically impossible. 지금도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생사를 넘는 출근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말라에서 조나은입니다.
생활고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넘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일당이 많게는 $200 정도 되거든요. 네. 서한지구 하루 임금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이제 사실 이 가자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요. 네. 이스라엘로 가는 검문소 앞은요.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팔레스타인인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하죠. 네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서 벌어들인 소득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GDP 2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제 경제의 큰 축이었는데 전쟁으로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 네타냐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착점 문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국제법에 따르면은 사실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 정착점을 짓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뭐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거 뭐 이건 기본이고요. 이 최근에는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장갑차로 헤브론 지역을 급습한 뒤에 이 주민들을 내쫓고 마을을 아예 봉쇄시켜 버렸어요. 봉쇄. 이제 이런 식으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번 달에만 8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쪽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최근 트럼프가 SNS에 이란을 향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참혹할 것이다. 긴장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중동 해역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을 포함한 미국 함대가 도착을 했고요. 전투기들도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공격이 실행될 경우에 베네수엘라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아니 이란 사태가 진정 국면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바라는 게 뭘까요? 네, 미국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 농축을 완전히 포기를 해라. 둘째, 탄도미사일의 수와 사거리를 제한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즈볼라, 하마스와 같은 대리 세력을 지원하지 마라. 네. 하지만 이란은 핵을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당장 다음 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군사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란은 미국 공격에 대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테헤란과 주요 도시들 그리고 핵시설 주변의 방공망을 상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로 개발한 전투용 드론 1000기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참모들에게 이 장기전은 좀 피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신속한 군사작전 이 방안을 갖다 좀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네. 제한적인 공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로서는 이 악화된 미국 여론을 조금 해외로 돌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 정권이 정말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이제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시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심 위반도 정말 심각하고요. 그렇죠. 이 얼마 전에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맞아요. 이 망명 중이네 지금 나오는데 이란의 전 왕세자 이 팔레비가 텔레비전에 나와서요. 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이런 영상이 이제 송출됐어요. 이제 그만큼 외부 공격에 이제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는 지금이 이란에게 핵 협상 관련해서 이 강력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군사적인 압박을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조마조마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잠잠해진 듯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구 최북단 북극권 땅 그린란드. 수도 누크 곳곳에 그린란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하는 의미입니다. I think it's absurd to think about to take over Greenland. We're not open for sale. 어업은 그린란드인의 주요 생업입니다. 청년어부 군욱 씨는 생계 수단인 어선에 손상을 입히는 빙산보다 더 두려운 게 생겼습니다. Then roaring is a war in here, Greenland. I haven't heard.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진공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바다 사냥꾼인 구르멘 씨와 간호사인 이누티 씨 부부의 평범한 일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I have charged, what do you call power banks? If the power gets off, then I can. 해가 뜨기도 전 반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이곳 그린란드 주재 미국 영사관 앞에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꺾을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We have the right to be a people, the indigenous people in Greenland. It's our land.
이날 시위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Greenland America again for the first time.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처럼 분장한 이 사람은 캐나다의 유명 TV 풍자쇼 출연자입니다. Mr. Trump has threatened Canada recently and said that we'd be the 51st state. So we feel akin to Greenland. 하지만 나토 동맹까지 흔들며 트럼프의 야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린란드를 노리는 이유는 그린란드가 북극의 군사 요충지인데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의 주인으로 고유의 전통을 지켜온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 그들은 트럼프가 그저 광물 자원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I don't think about money. Trump, he think about Greenland is a big business country. 유럽 국가들은 파병 등 안보 지원으로 그린란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초 그린란드의 영사관도 개설합니다. Un message aussi de respect de l'intégrité territoriale de ce pays, du respect de ses frontières et du respect du droit des peuples à choisir leur destin. 그린란드 밖에서도 연대의 목소리는 퍼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출신으로 덴마크 시위를 주도한 이 부녀는 그린란드의 존재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And will determine your own future. We believe in truth and democracy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overeignty and justice. So that was our purpose. 많은 이들은 이런 문제가 그린란드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 우려합니다. This is not only a question about Greenland, it's a question about sovereignty. If we can't stop now, who's next?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Trump's new doctrine, or it doesn't really seem to respect international law or constitutional law or national law. It's more a matter of who has the biggest guns. 그린란드인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We would like to live in peace. It will be peacefully. We want peace for all. 그린란드에서 안다영입니다. 네, 긴장감 가득한 그린란드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